자, 아까도 뭐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페르미 레벨이 갖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개념,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페르미 디락 펑션의 비밀, 영도 K에서. 자, 페르미 디락이란 사람이 처음에 야, 어떻게 아까도 뭐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식을 발명했을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자, 페르미 레벨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 펑션,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식을 만들 때 먼저 가정을 야, 여기 이 페르미 레벨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일단은 0이 되게끔. 왜냐면은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기에서는 뭐 수증기가 뭐 끌어오르다가 저기서는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정확하게 0은 아닐 겁니다.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뭐 이렇게 되기도 할 텐데 한 0이 가까울 정도로 이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물이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1일 거다. 이제 이걸로 해서 이 식을 이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영도 K에서 어떤 그 전공책에서도요, 영도 K에서 이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정의를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0.5, 그러니까 50%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도 K에서는 전공책에서 이 페르미 레벨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수학적 오류입니다. 이 영도 K라는 건 이 분모 KT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0이고 그다음 이거 0이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적 오류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수학적 오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공책을 뒤져보면은 이 영도 K에서 페르미 레벨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언급 안 했고요. 그냥 페르미 레벨 아래는 1, 그다음에 페르미 레벨 위에는 0,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 영도 K에서도 페르미 레벨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0.5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물론 이걸 KT에서 0을 넣으면은 수학적 오류가 나서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 오류인데요. 하지만 이 KT에서 이 T를 0.00001도, 마치 그냥 0도에 아주 가까운 0.0001도만 넣어도 요 전체 엑스포넨셜 값은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0.5가 됩니다. 자, 0도나 0.000001도나 뭐가 다릅니까? 단지 수학적 오류에 의해서 KT에 0을 넣었다는 그런 어떤 실수 때문에 뭐 실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학적 오류에 대해서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0도나 0.0001도나 뭐 거의 같은 건데 그거 넣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0.5가 나옵니다. 요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 K에서도 페르미 레벨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0.5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거꾸로 야, 이거 뭐지? 여기 대해서 언급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걸 0.5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KT를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0.00001로 하시면 이거는 0.5가 나옵니다. 0도나 0.00001도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0.5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페르미 디락 펑션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밑에는 1이 되게끔 이 식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0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 식입니다. 즉 영도 K에서. 자, 다음은 이제 어떤 특정 온도.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온도가 300K입니다. 300K는 상온입니다. 룸 템퍼레처 27도를 300K라고 그러죠. 자, C에다가 273을 더한 게 이제 T가 됩니다. 그랬을 때 27도가 300K가 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온도가 300K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 300도 K에서는 그러면은 이 페르미 디락 펑션이 얼마만큼 또 파워풀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거를 페르미 레벨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뭐 그냥 페르미 레벨 그 자체로 만약에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식을 넣고 풀면 그냥 그대로 0.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아주 멀리 하면은 이게 익스포넨셜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또 0이 나옵니다.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컨덕션 밴드 끝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1.1 엘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 1.1 엘렉트론 볼트가 되고요. 밴드 갭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0.55 정도 되니까 0.55 우리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그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0.5를 놓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 5.98 곱하기 10의 10승.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이 페르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 요 끝에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거는 뭐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개수는 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전자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10-10승이지만 저거는 확률적으로 뭐 0에 가까운 수지만 나중에 전자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저것도 무시 못하는 수니까 무시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아무튼 페르미 디락 펑션에서 자 어떤 특정 온도에서도 이렇게 중앙에서는 0.5가 나오게끔 만들었고 이 식이 그 다음에 멀리 가면은 0으로 만들었고 저 밑으로 가면 1로 만든 게 이 페르미 디락 펑션입니다. 저도 다시 설명하면서 저 또 놀라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요 온도를 300도 K로 300도 K 그러니까 300도 K로 넣고 풀면은 이 KT가 뭐가 되냐면은 이 KT가요 0.0259 엘렉트론 볼트 300K에서의 열 에너지를 이제 표현하면은 300K에서 KT는 0.0259 엘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걸 놓고 풀면은 각각 어떤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요 지점, 또 페르미 레벨에서 요 지점, 페르미 레벨 요 지점 하면은 요 확률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이었더니 이렇게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어떤 300도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이런 곡선을 이제 그리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400도면은 더 샤프하게 이렇게 더 샤프하게 쫙 피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큼 뭐 당연히 물성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야 전자가 이 밸런스 밴드인 전자가 열 에너지를 더 받아가지고 더 활성화돼서 물론 이제 불연속적으로 움직이고 뭐 파동성도 갖고 있고 물질 파동 움직이고 하지만 아무튼 더 활성화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더 높은 에너지 준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그런 분포의 모양을 어떻게 수식화할까를 만들어낸 게 이 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